저는 올해 62살입니다. 26에 결혼해서 36년을 한 남자와 함께 살아왔죠.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았어요.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 모시기가 쉽지 않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삼시세끼 차려드리고 큰아들 낳고 둘째 딸까지 키우느라 정신없었죠.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서 집안일은 거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돈만 벌어오면 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아이들 학원 비며 과외비를 대려고 밤낮으로 일도 했습니다. 마트 계산원, 식당 서빙,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그렇게 악착같이 살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큰아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결혼까지 했고, 둘째 딸도 직장을 구해 혼자 살고 있어요. 작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남편도 정년퇴직했습니다. 드디어 저희 부부만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부다워진다고 생각했죠. 함께 산책도 하고 드라마도 같이 보고 주말에는 나들이도 가는 그런 소박한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전혀 달랐어요.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아침부터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가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물어보면 친구들하고 만나서 차나 마시려고, 이런 식으로 답했죠. 횟수가 너무 잦았습니다. 일주일에 4-5번씩은 나가는 거예요. 카드 내역서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음식점에서 저녁 시간대에 2명 분량으로 결제한 내역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휴대폰 메시지 소리가 부쩍 늘었고 전화가 오면 반드시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어요. 옷차림새도 달라졌습니다. 정장에 넥타이, 머리에 젤까지 바르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남편을 미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느 목요일 아침 남편을 따라 지하철을 타고 시내까지 갔습니다. 명동 근처 한 카페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10분 정도 기다리니 누군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보고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제 친구 영자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 제 결혼식 들러리도 서줬던 그 친구 말이에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영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의 불륜도 충격이었지만 그 상대가 제 평생 친구라니.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영자와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남편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늦은 나이에 나도 행복을 찾고 싶었어. 36년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소리였나요? 다음 날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외롭다고 해서 친구의 남편을 빼앗을 권리는 없잖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언니에게 전화해서 당분간 지낼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도 잡았죠. 36년 결혼 생활을 끝낼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편이 몰래 진 빚이 있다는 거였어요. 퇴직 후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했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빚 중 일부를 영자 명의로 돌려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자의 도장을 이용해서
보증을 서게 한 거죠. 영자에게서 울먹거리며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큰일 났어. 철수 오빠가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더라. 영자도 완전히 당한 피해자였더라고요. 남편은 영자의 외로움을 이용해 관계를 시작했고 점점 보증을 부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분노보다도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 집에서 한 달 정도 지낸 후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해결했어요. 오롯이 제 것인 집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도 진행했고 영자와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4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났죠.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지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요리도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만들었어요. 근처 카페에 앉아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좋았고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을 하나씩 읽어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제가 정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보다는 받아들임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남편도 정년퇴직 후의 공허함과 사업 실패로 힘들었을 거예요. 영자도 이혼 후 혼자 지내는 외로움이 컸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해와 용서는 다른 문제거든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박 선생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분인데 부인을 잃고 홀로 지내고 계세요. 조심스럽게 마음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도 박 선생님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과거에 대해서도 묻지 않으시고 지금의 저만 보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성급하게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혼자 서는 법을 배웠는데 또다시 누군가에게 기댈 필요는 없었거든요. 천천히 알아가요. 급할 거 없잖아요. 제가 말했더니 박 선생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작년부터 동네 문구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도 시작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싶어서였죠.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일하는데 딱 적당해요. 처음에는 계산기 다루는 것도 서툴렀는데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어요. 손님들과 인사 나누는 것도 즐겁고 특히 학생들이 문구류 고르는 걸 도와주는 게 보람 있습니다. 받는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번 돈이라는 게 뿌듯합니다. 그 돈으로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저 자신에게도 작은 선물을 해줘요. 남편과 함께 살 때는 생활비를 받아서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번 돈을 쓸 때의 그 자유로움을 알겠어요. 자식들도 제 선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가 훨씬 밝아 보여요 라고 했고 둘째 딸은 처음부터 제 편이었죠. 최근에 영자에게서 2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보니 빚 문제로 많이 고생한 것 같았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너도 피해자였잖아. 예전처럼 친하게 지낼 수는 없지만 원수로 지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카페 창가에 앉아 있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불행한 걸까? 지금 이 순간이 그렇게 불행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평온했어요. 남편과 함께 살 때는 항상 쫓기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여유로웠습니다. 외로움보다 자유로움이 더 컸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외로움에 기대다가 잃는 자존심이더라고요. 영자와 남편 모두 외로움을 핑계로 저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여도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어요. 외롭긴 하지만 떳떳했거든요. 지금 저는 65살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어요. 수채화 실력이 늘어서 작은 전시회에도 참여해봤고 개인전도 계획 중입니다. 박 선생님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후회 없이 당당하게 자유롭게. 그것이 제가 평생의 헌신 끝에 찾은 진정한 행복입니다.